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2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다 같이 122절.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보정. 우리가 보정인 그러잖아요. 보정인. 그러니까 뭐 인간을 하나님이 보정해달라. 뭐 보통 참 배짱 치고는 보통 배짱이 아니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런 배짱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좋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하나님 아니면은 한 인간 내 개인이 나를 보정해달라 할 만한 사실은 대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멀리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배짱이다 하고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바라기는 중심으로 바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보정해달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은 오늘 같은 이 예배도요 사실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가 개인이 다 하나님 나를 보정해달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보정해달라 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사실은 예배가 없는 거죠.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일종의 이제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워낙에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의 모델로서 이런 생활이 있다. 이렇게 구별되는 시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라.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는 본인들 하여금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교육하고 관계돼요. 교육. 이게 일종의 교육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모델. 보여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다. 근데 교육에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이 교육과 이 노동시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이거 들어가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그 노동시장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 모델이 되어서 교육되어지는, 교육을 하는 이것처럼요, 교육에 완전한 모델이 없죠. 완전한 모형이 없죠.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적에 보여주고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 앞 먼저 이렇게 모델이 되어 간다. 근데 그게 교육이다. 이런 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나타낼 수 있는 교육에 어떤 교육보다도요, 이것을 능가하는 교육이 없습니다. 교육으로서는, 교육의 형태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든지 그 과정을 다 거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런 모델을 통해서 교육받는 내용을요, 누구든지 그 환경을 다 거친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이잖아요. 가정.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행위, 이게 다 자녀로 볼 때는요, 다 모델 교육입니다. 모델 교육. 부모가 하는 행동들, 부모가 하는 말은요, 자녀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이야기만, 부모가 이런 일을 했다, 내 부모라 하는, 내 부모가 그 일을 했다, 내가 이야기만 들어도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라 하는,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 있어서 이거 교육적인 이 관계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전형적이고 가장 완벽한 교육 모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 모델을 옆에 놔놓고도 시행하지 못하는, 어쩌면 교육 제도 간에 하나의 모순적인 요소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교육의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시각을 열고, 교육과 노동시장 이것 자체에 대한 어떤 접근점을, 어떤 시도를 해봐야 되니까,
분명히 지금은 이게 안 됩니다. 지금은 분명히 이대로 놔두면 교육은 교육대로 하나의 어떤, 이렇게 하나의 무리가, 하나의 이렇게 군락이라고 하면 군락, 군집이, 교육의 군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노동시장이 따로 있어요. 따로 놀고 있어요. 따로 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억지로 지금 맞추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교육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노동시장은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영향을 입는 이 구조. 분명히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이걸 통제가 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실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지금은 안 되는데, 과거에 그랬는데, 과거에 열매가 있었는데, 지금 안 된다. 과거에 쓴 거하고 지금 하고 이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교육과 노동시장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하나의 별도의 어떤 내용을 두고 깍깍 두면서 이걸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 이런 내용을 대해서 못 들었어, 그래. 못 들었어.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한다. 이런 걸 이해할 때에 우리가 지금 제목을 한번 해볼 때 이래요. 교육의 노동시장에서 한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육의 노동시장 한계점에서 지금 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별도로 나눠고 이야기한다. 또 다르게 하면은 노동시장에서의 맹점으로 있는 교육. 이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건지 노동시장이 아주 절실한 거예요. 이 교육이 과연 노동시장이 좀 뭔가 힘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데, 영향이 있어지길 바라는데, 맹점이란 말이에요. 맹점. 교육이 맹점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노동시장에서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과 노동시장 자체가 우선인데, 교육이 좀 더 힘을 밀어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맹점으로서 교육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우선은 뭔가는 하면 주제를 어떤 풀 수 있는 어떤 주제를 내놓아야 되는데 어떤 주제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 주제를 한번 보는 거죠. 뭐 이걸 갖고 뭐 누가 알아줄 사람이나 있겠나마는 요래되나 이렇게 교육시장 교육의 노동시장 한계점에서 그래. 한계점. 우리가 한계점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국가 이 자격 시험에 뭐 선별가세라든지 그다음에 이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냐, 어떤 접근 방법이 좋냐, 이런 식의 좀 이게 뻔연히 지금 교육과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안 맞고 있는 요 요소가 분명히 하니까 거의 한계점이래. 지금 한계. 그런 문제가 국가 자격 시험에 문제 출제로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노동시장의 교육이 좀 필요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노동시장의 맹점이란 말이에요. 맹점. 현재는 맹점으로 있다는 거예요. 맹점. 마치 이거 암덩어리야. 암덩어리로서 이 교육 이런 것이 지금 내다 보이는 이 시점에서 어떤 주제로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이 교육과 역사를 한번 볼 수 있어요. 교육과 역사. 이 내용에 또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안에는 첫 번째는 교육 역사가 있어요. 교육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교육이 있어요. 역사 교육. 말을 지금 앞뒤 순서 바꾸면요.
비슷한 것도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문제, 주제에 대해서, 이 큰 주제의 타이틀에 대해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교육 내에 구조화되어 있는, 구조화된 틀, 이거는 뭐 깨야 되는 거예요. 깨어야 될 틀, 구조화된 틀인 거예요. 교육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요 두 가지를 갖고 간단하게, 이제 소위 말하면 교육의 그 노동시장에서의 한계점에 와서 또 노동시장의 맹점으로서 있는 교육, 이 문제를 뭔가는 어떤 양팔 껍질 벗기듯이 벗길 수 있는 어떤 접근점, 문제를 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답이 있다, 한번 해볼 수 있다. 다른 나라 뭐 되니까 우리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각 나라가 다 지금 이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교육이라는 내용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노동시장하고 지금 현재 분명히 맹점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맹점으로 있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각 나라 전 인류가 또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뭐 복지를 갖고 교육비 많이 줘가지고 애를 출산시키고 뭐 이런 거, 이거는 그야말로 사탕발림이고. 저번 그 오아시스, 바로 사막에 수통 하나 들고 가서 걸어가면서 물 한 컵 먹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못 말아. 떨어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오아시스에 딱 안착시키는 데까지는 적어도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막의 나름대로의 환경 속에서의 이 어떤 정착적이고 고착적인 나름대로의 안정된 그런 답에 해당될 수 있는 요소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갈 때 역사 부분에서 교육과 역사, 그래서 이 두 개 과자를 빼가지고 교육 역사를 하든지 아니면 역사 교육을 하든지 요 두 가지를 한번 본다. 그 다음에는 현재 교육의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틀이 많이 있는데 그게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 구조화가 깨어야 될 틀이 있단 말이에요. 깨어야 될 틀. 이런 인식들. 지난 시간에 구조화를 잠깐 말씀을 했는데 지나가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우선 그 교육 역사를 할 때 교육 역사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노동시장이 뭔가 교육을 통해서 이 노동시장의 활로를 뭔가 해결점에 대해서 뭔가 어떤 것이 있길 바라는 데까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지. 처음부터 노동시장이 있는데 그 교육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와서 지금까지 쭉 노동시장에 있을 때부터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 뭔가 지금 찌긋찌긋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교육과 노동시장, 교육의 역사 속에는요, 처음 시작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는 노동시장 자체가 없었다. 지금 말하는 이른바 노동시장 없었다. 그때의 노동시장 환경과 지금의 노동시장 환경은 교육이 처음 시작될 때가 있었는데 노동시장을 바라보고 교육이 형성된 게 아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가장 우리가 교육을 갈 때 제일 교육을 갈 때 뭐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냐 하면 텍스트. 가르치는 자와 텍스트가 있어서 거기서 수강생하고 같이 어울려서 교육이 형성되어지는 가르친 자와 이 어떤 그 환경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그러네. 그게 뭐 개인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공적으로 하든지 어쨌든 그 구조에서 교육을 바라보는데 가정에서 아까처럼 교육 모델의 전형적인 이 부분을요 전체가 다 이게 교육 모델을 하고 바라보지 않는 교육의 시작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텍스트라 할 때 현재 인쇄가 되잖아요. 기계로 인쇄. 모든 문서 인쇄가 되잖아요.
그 인쇄가 언제부터 됐느냐? 인쇄가 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이게 교육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그전에도 있었죠. 오래전부터 있었죠. 근데 그 인쇄를 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대부분 손으로 쓰고 글로 쓰고 알려주고 필사체라 그래가지고 사본 필사체라 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뺏기 써가지고 알려주고 그러면은 소규모적인 교육적인 내용에서 볼 때는 그때는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특별한 사람들의 특권층에 해서 들어가는 어떤 교육의 역사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적에 우리가 이 교육이 보편화되고 누구든지 교육에 대해서 앉아서 텍스트를 본다 그럴 적에 그것의 근거는 바로 텍스트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인쇄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교육이 일반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교육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이 1445년 내지 1443년이라고 할 수 있는 15세기 이전의 교육이 있고 그 이후의 교육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건 1443년 이전, 즉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의 교육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대상이요, 이거는 종교인에 대한 거예요. 종교인. 다른 사람들은 노동시장이라는 거는 교육에 대해서 이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43년에 인쇄술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육의 시작은 문자로 된 이 인쇄술이 이렇게 활발해서부터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처음은 아니라 그 전에부터 있었던 형태가 있었다. 필사본으로 해서 계속 넘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의존하느냐? 그건 종교인에 지원한다. 인류사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자가 나올 수 있고 교육이 되어진 내용은 분명히 또 있어요. 근데 인류사 전체 보편적인 내용이 그렇다니. 우리가 책으로 통해서 지금 받아보는 걸로 해서 기점을 1443년으로 잡을 때는 분명히 이것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1443년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게 인쇄술이 나왔을까 할 때는 앞에서부터 있었던 이 교육의 어떤 흐름이, 대상이 전체가 종교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질 때에 종교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문자로 이제 인쇄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그러면은 어떤 왕들도 해당되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전체가 다 종교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그렇게 묻혀갈 때가 있다. 그때까지로 하나로 교육의 역사로 다 묶어낼 수 있어요. 어술이나 안 그러면 이런 천문학이나 이런 게 전혀 발달 안 된 건 아닌데, 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라는 것이 나왔다 하는 그 기점을 하나의 전부 다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구조로 볼 때는 그런 설명으로 우리가 요 하나의 기점으로 잡는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기점이 되어지는 것은 1443년 여러한 여파가 통해서 나름대로 르네상스라는 말도 나오고 이래 되는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지금 이제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교육 이해에 대해서, 교육 역사에 대해서 들어간다면은 1765년이라 하는 산업혁명이 분명히 하나 짚어 넘어가야 돼요. 1443년 이전, 그리고 1765년 이전, 산업혁명 이전, 산업혁명 이후, 요 관계의 교육, 요때는 이제 비로소 1765년쯤에서는 이 교육이 누구에게 이전과 이후 이점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자본가에 의해서, 자본가 더 선호하는 거예요. 더 이 교육이 그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더 늘리기 위해서, 또 자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분규들, 수많은 분쟁들이, 무역 경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외국의 여러 가지 문물들이 오니까 여기 대해서 외국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어떻게 이것이 활용되어지느냐. 자본가와 법률가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는 이제는 종교인들은 어떤 자세로 들어가냐면은 종교인들이 있는 이 자세가 철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철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접목이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다가 지금 2012년 지금부터 한 100년 이전 요때부터 이르러서 비로소 이 어떤 그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형태를 볼 수 있는 노동자라고 하는 즉 생산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게 교육에 대해서 이게 영향이 있겠다. 지금까지는 법률가나 자본가들이나 안 그러면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전반적인 정세가 판단되어지고 우리나라 문물이 어떻으니까 다른 나라 문화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 봐가지고 과거에부터 내려오던 문화가 지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하고 막 접목을 하면서 이 교육이 퍼져오다가 이것을 일반인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걸 먼저 노동자 중에서 이걸 먼저 받게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의 노동자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차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노동조합이라는 어떤 결성이 형성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세력으로 즉 정치화되어지면서 정치가들이 자본가와 법률가라든지 철학가에서 주축을 이루던 이 교육이 이제 하나의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지금부터 100년 한 150년 요때 그리고 급격히 1789년에 프랑스에서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후부터는 아주 완전하게 이 노동시장 자체가 노동조합으로 인한 노동자에 대한 어떤 노동자들이 이걸 받아들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나아가는 분명한 어떤 기점이 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든지 교육을 통해서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은 누구든지 좀 교육을 받으면은 사회적으로 이 위치가 상당히 변화가 되어지는 신분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걸 다 느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것 때문에 교육에 몰리는 그 속도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는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자본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런 거 형성 자체가 산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 전체 산업이 막 발달하니까 노동자들이 막 많이 몰려와도 얼마든지 이걸요 산업 현장에서 커버하면서 또 노동계급으로 통해서 노동조합이 활성화돼도 이게 같이 양분화되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각국의 지금 현재 구조가 정치를 통해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교육과 노동시장의 이 여러 가지 흘러가는 이 내용을 우리는 교육 역사라 하는 시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면 또 다양한 형태로 또 세분화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적어도 분명한 이야기는 노동시장도 시작할 때가 있었고 교육도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교육과 노동시장이 서로 맞물리는 때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것을 노동시장 때문에 교육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노동시장도 교육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이 그때는 너무 필요해가지고 교육을 하면은 누구든지 뭐 노동시장 다 들어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 교육이 접목되어지면서 노동시장 안에 차이 노동시장을 통해서 신분이 달라지는 요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려고 다른 데 가면 인정을 안 하는데 노동시장에는 인정을 해주니까 배운 것 갖고 인정을 해주는 시대 이런 때가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현재 있는 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노동 자체가, 노동시장 자체가 기존에 해오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이 무리가 정치화되어지는 이 분명한 어떤 형성 때문에 교육이라는 이 내용의 교육 부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나오던 구조화된, 여러 가지 구조화된 이런 내용들이, 즉,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조화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선호하니까 여기에다가 구조화된 나쁜 틀을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달라질 수 있고 고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방치를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니까 교육을 받은 이 내용들이 노동시장 안에서 이게 차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접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막 선호할 때하고 막 달라들 때는, 그때는 자본가들도 많이 필요하다. 노동자들도 막 갖고 있는 것 같고 막 무조건 뛰가 보니까 비슷한 또리가 됐는데, 이제는 자본 자체가 지금 아주 지금 정체 현상이 되어지면서 노동시장 자체도 지금 이 괴리가, 교육의 내용 때문에 나타난 이 괴리 현상이 너무나 이 참 현장적이지 않고 차이를 많이 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는 정체 현상, 마치 사람이 많이 먹으면은 배를 채하듯이, 배가 뭐 불러서 뭐 더 못 먹으면서 행동도 못하고, 먹기 위해서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행동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데이터 정도밖에, 데이터. 옛날에는 신분 여러 가지 현상, 자기 어떤 삶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교육을 지향한다 그러면, 지금은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주 일순의 하나의 데이터, 내가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그 과정을 내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스펙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런 스펙까지다, 내가 이런 자격증 가지다,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교육의 구조가 그렇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 구조는요, 교육은 가면 갈수록 지금 이런 구조로 놔두면은, 교육은 흘러온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육은, 이거는 아까 맹점이라고 했는데, 암을 안고 덩어리에 사형 선고받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형태로 갖게 할 수 없는 그런 이 구조로 지금 교육이라는 내용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암덩어리를 끌고 질질 끌고 가는, 아픈 몸이 되어지는 그 형태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요소에 지금 노동시장에 이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암덩어리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처럼 하면은 데이터만 지금 잔뜩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고, 분명히 사용하면 좋은 내용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제껴놨고, 내 몸에 있는 이 암덩어리는 내가 보낸 세월이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이란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내고, 혈기왕성할 때, 한참 이거 수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그 내용이 한참 수용할 때 12년을 다 보내버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옆에 제껴놓고, 그 다음에 또 목을 메고 대학이라고 하는 이 문턱을 막 올라갔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이란 이 경쟁 과정에 나타난 수많은 그 출혈들, 그 경쟁들, 그 다음에 또 대학 나와가지고 또 취업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바꿔야 되는데, 그 들어갈 에너지가요, 이미 12년 동안에 써야 될 그 요소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갖춘다고. 그러겠지. 몸이 병든 몸으로 지금 노동시장을 지금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교육의 역사를, 교육 역사를 우리가 익혀주는 나름대로 하나의 분명한 하나의 필요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역사이해요. 역사죠, 역사. 두 번째, 교육과 역사에서 역사이해요. 역사이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교육과 역사에서 역사 교육, 이것 자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육 역사를 이야기했지만은 역사를 교육하는 이 부분은 각 나라 각국마다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은 사실 역사에 대한 이해보다도 당장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의 구조나 산업의 어떤 현장적인 내용이 이게 우선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 이해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 역사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건,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 하지 않는다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때 역사의 왜곡이 있어요. 왜곡.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하는 거, 일본의 역사 왜곡하는 거, 중국의 역사 왜곡하는 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그 나라가 역사 왜곡하는구나, 우리나라 역사 왜곡하는구나, 요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곡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생결단이잖아요. 일본이 우리 독도를 지금 자기들 나라라고 다케시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데까지 오래 기다렸다가 지금 발표하기 시작해서는 초등학교 교과서 바꾸고 중등부 교과서 바꾸고 금년에는 또 고등부 교과서까지 바꾼다 하고 이래 하잖아요. 나라가 막 다 달라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왜 저러노 하는 거야. 달라드는 사람은 막 죽을 등 살 등 달라드는 거예요. 중국도 우리 그 동북공정 이렇게 하고 저 만주 쪽에 있는 우리 역사들, 우리나라 역사들 지금 자기들 나라 편리한들 다 바꿔놨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역사에 대해서 이게 철저하게 인식을 못하고 당장 내 수중에 들어오는 노동시장에서 내가 수입 들어오는 거 요 어떤 지식만 갖고 내가 이게 내가 너무하고 이 관계가 어떻냐 요거 막 겨울질하다 보니까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 데서 서투르다 보니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아까도 말씀했던 노동운동을 하던 노동조합 출신들이 가지고 있던 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정치 세력이 되면서 이 정치 세력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어떤 이 교육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같은 정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요소에는 분명히 역사적인 내용에 왜곡이 될 필요가 있다. 왜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정치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왜곡시키는데 우리는 역사 이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을 안 하고 그냥 덩달아서 전혀 자기 의견이 없이 그냥 정치적인 자들의 표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가버리고 저렇게 표현하면 저렇게 가버리는 역사 이해가 너무 얕아버려. 이 역사 이해가 이리 얕은 거는 이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이게 역사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나는 정치적으로 이미 물들어 있으니까 몰라요. 잘 못 깨달아요. 역사 이해가 부족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에 이것을 세계사를 한번 돌려봐야 돼요. 그래야 역사 이해가 잘못되면서 나타나는 현재 이 노동시장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 노동시장에 접목하는 데서 역사 이해가 잘못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는 이 사람이 이런 입장에서 같은 동시대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도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인데 요걸 가지고 전 세계의 역사를 가지고 한번 비춰서 내 현재 있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이 좀 더 비교가 된다. 대한민국 역사도 모르면서 세계 역사 알아보면 뭐하냐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사가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헬라 역사라든지 유럽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참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세계사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내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떤 계층 중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들이 사는 사람들이 듣는 내용은, 지적당하는 내용은 한국 역사도 모르면서 세계 역사는 뭘로 그래 알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지적당하는 게 이게 너무 못이 박혔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변명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런 눈으로 세계사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도 뭐 자국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각 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해버려요. 너무 등한시한데 세계사를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세계사를 보면서 이 왜곡된 그 내용을 국내에다가 접목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내용인지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 여기 보인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세계사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노동시장하고 관계돼서 이게 어떻게 지금 이 영향이 있느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EBS, 우리나라 EBS 방송국에서 방영하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EBS 다큐 프라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앙트레 프레느라 하는 제목으로 지금 이게 방영된 내용인데, 텔레비전에 잠깐 저 프로가 지나가길래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저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내용이 그때 뜨끔한 거예요. 아니, 저 내용이 저렇게 방영되면은, 더구나 EBS면은 그 근위가 상당히 그 교육기관으로서나 방송거로서 EBS가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텔레비전에 방송될 정도라 하면서 이게 다큐 프라임으로 그 다큐멘터리라는 게 실제적인 내용을 지금 이제 하는 일정한 프레임을 통해서 지금 방영하고 있다, 이런 구조인데, 그 내용을 보면서 아이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선뜻 쏘면 가슴이 철렁한 걸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요 제목 앙트레 프레느라 하는 검색어를 딱 치니까 요 내용이 그대로 뜨는 거예요. 내가 본 내용이.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요 그림이겠다 싶어서 이거를 정지화면 놨고 화면 캡처를 통해서 화면을 따라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이게 편집해갖고 안에 있는 내용은 편집 안 하고 화면 크기만 편집하고 지금 이렇게 인쇄로, 흑백 인쇄로 지금 내놓은 거예요. 요 내용이 이제 앙트레 프레느하고 노동시장하고 어떤 관계 있냐면은 기업가 정신이라 하는 요런 게 있어요. 앙트레 프레느라는 이거는 프랑스 발음을 이제 한글로 그걸 표현하는 건데, 오늘날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소위 말하면 그 기업가 그 정신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돼서 개척, 창의성, 이런 걸 사례를 쭉 들면서 프랑스에 있던 어떤 그 무리들이 이 기업가 정신이 있어갖고 유럽에 영향을 미쳐서 독일은 어떻게 하고 네덜란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을, 그래서 그 영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이 기업가 정신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런 것을 또 실제로 다큐 프라임답게 사람들을, 그 저명한 학자들, 어떤 저술을 캔 사람들, 앙트레 프레느하고 이름이 그 제목이 유사한 내용을 갖고 저술을 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이렇게 해서 앙트레 프레느라 하는 이 말 자체가 일반화되는데, 하나의 의도적으로 지금 EBS가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던 거라고. 저 여기 부분에 이 내용만 봐도 이 내용에 지금
요 그림의 내용만 봐도 어마어마한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노동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사람들이 4차 산업이라고, 4차 산업에서 앞으로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주력을 나타야 될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개척 기업가.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하고 하는 이 내용이 연대를 해가지고 각 나라에 영향 미친 그 사건들 연대가요. 사실은 갭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이 자체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참 설명하면 좋은데, 지금 요 1572년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뭐라고 하면 여기 피의 결혼식 해갖고 프랑스에서 앙리 2세일 거예요. 앙리 2세. 앙리 4세구나. 앙리 4세의 결혼식을 주축을 해갖고 그 당시에 프랑스에 있던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위건드라는 이 단체, 개신교를 천주교 나라인데, 있는 개신교,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신교 목사인데, 이 개신교가 한참 종교개혁 이후로 1572년이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한참 갈등이 있을 적에 앙리 4세의 결혼식을 빙자해가지고 메디치가의 손녀가 왕으로 있었어요. 왕으로. 그 앙리 4세가 왕으로서 이제는 개신교 신자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을 천주교 신분을 드리면서 이 어떤 국가 자체가 나름대로 이 갈등이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많은 위건호들이 앙리 4세가 개신교니까 축하하러 왔는데, 이것이 함정이었어, 함정. 그래갖고 피의 결혼식을 해갖고 위건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즉 위건호들의 활동에 대해서 여기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위건호가 흩어지면서 바로 그들에게 붙은 이름이 앙트레프레느다. 즉 프랑스에 있는 기술자들이, 프랑스에 있는 여러 가지 자본가들이 각 나라 흩어지면서 오늘날의 서독이 만들어지고 오늘날 영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가 언뜻 했지만은, 패시브 하우스, 서독의 패시브 하우스가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 그 속에는 11조 제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지만요, 연대적으로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쪽에서 1609년 여기 스페인 쪽에 나오는데, 1609년에 이 펠리페 3세라는 사람이 모리스코인 추방이라고, 이거는 개신교 아니고 이슬람의 어떤 사는 사람들 모리스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추방했다 한데요. 실제로는 1492년입니다. 여기 되면 150년 이전에 스페인에서 이 이슬람인을 먼저 추방했어요. 이슬람인과 유태인들을 추방한 거예요. 150년 전에, 1600년 전보다도 1492년에 벌써부터 추방을 했는데, 190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20년 추방이 있었어요. 이 추방된 인력이 결국에는 서독으로 가고, 그러면은 영국으로도 가고 흩어져서 기반을 닦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위건호가 나중에 합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서독이 구라파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 교황과 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히틀러 있을 적에 교황하고 어떤 협약까지 맺을 정도로 우리 서로 불같이 맞아 할 정도로 독일은 여전히 개신교 색깔이 진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 페리스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독일에는 가능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그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그리고 개신교적인 여러 요소가 거기에 아주 함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국제적인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나라마다 독일의 역사, 네덜란드 이야기하고 영국을 이야기하는 이 연대가 이렇게 연대를 분명히 교재 이렇게 화면으로 연대를 표시를 분명하면서도 이 속에 나름대로의 그 역사에 대한 왜곡된 요소를 아무런 걸림없이 되어지는, 어떻게 이런 내용이 될까? EBS가 일부러 했을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여기를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전 세계 역사를, 대한민국의 각 나라 역사는 지금 왜곡하는 것은 정치적인 세력이 왜곡하지만 전 세계 인류 역사를 왜곡하는, 그래서 그 왜곡된 걸 갖고 충분히 이득을 바라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황이라요, 교황. 교황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터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향, 그 사람들이 나오는 그 취재, 대한민국 EBS는 그런 거 취재를 못할 겁니다. 분명히 거기는요, 이게 프랑스에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프랑스에서 출발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거는 개신교란 말은 되도록이면 빼버리고, 이게 앙트레프레너라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주목을 시키는 이런 요소, 유대인들을 빼버리는, 즉 유대인들의 시작이 유대인들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내용은 싹 빼버리고 프랑스의 개신교들 위그노를 통해서 나오면서 또 그러고 위그노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의 이름도 빼버리고 앙트레프레너라 하는 이름을 대신해서 발라버리는, 이게 페인팅이라, 페인팅. 역사 왜곡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어떤 자본가들이나 어떤 개척 정신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세계적인 여러 자료를 갖고 이야기할 때 이걸 그대로 근거해버리면요, 얼마나 큰 오류가요. 스스로 안고 있으면서 근본을 못 찾아가면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왜곡에 대한 이런 어떤 인식 자체에 대한 이런 아찔함을 자행하고 있는, 실제로 그 실체를 못 바라보고 있으니까 막 접속을 막 아무데나 해버리고, 그래서 교황청이 바라보는 그 이권 그 속에 그냥 놀아나고 하는, 정체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그 술수를, 대한민국 안에서도 정치인들의 그 술수가 있듯이 전 세계를 가지고 노는 정치가인 그 교황의 술수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 이해에, 역사 교육에 아주 왜곡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역사를 외면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노동시장에 우리가 분명하고 바르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